부모님들이 질문을 듣고 수준을 평가하시기보다는 이 질문에서 좀 더 수준 높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 질문을 살펴보면 수준을 알 수 있나요? 네, 질문에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부모님들이 질문을 듣고 수준을 평가하시기보다는 이 질문에서 좀 더 수준 높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보면요, 6가지로 질문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기억 수준의 질문입니다. 예를 들면 강아지 똥을 읽었을 때 주인공이 누굴까요?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? 이런 단순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있죠. 두 번째는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. 이때 이 강아지 똥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? 얘는 왜 더럽다고 말했을까요?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유나 인과관계 등을 설명해 보는 질문이죠. 세 번째는 적용 수준의 질문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강아지 똥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좋을까요?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실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. 네 번째는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공정했을까요? 아니면 이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옳은 행동이었을까요? 라고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요, 분석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방법이 정말 더 나았을까요? 이 결말은 공정했을까요?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평가해보는 거죠. 네, 마지막으로는 창조 수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의 끝이 이후에도 연결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주인공의 선택이 이 방향으로 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또는 시대적인 배경이 이 시대가 아니라 현대시대, 미래시대,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질문들은요,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만 기억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요, 새롭게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하고 재창조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. 그래서 처음 생각을 할 때 처음 운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도 참 생각하기 싫어합니다. 생각이 게으르다고 하죠. 근데 조금씩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점점 확장시키고 연결시킬 때 아이들도 점점 더 많은 캐퍼블이 넓어지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데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도록 도와주는 좋은 질문들입니다.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보이는 최악의 태도는 무엇인가요? 엄마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태도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.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. 너의 질문은 가치가 없다. 그런 질문하는 건 시간 낭비다. 그러니까 무슨 어떤 대화를 하시던 간에 그런 걸 물어봐서 뭐해? 라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반응을 자꾸 보이시면 아, 내가 하는 생각이나 질문은 쓸데없는 거구나, 필요 없구나 라고 해서 아이가 더 이제 질문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하는 싹을 많이 잘라버릴 수 있죠. 두 번째는 이제 비난하는 거죠. 오히려 내가 질문한 걸로 너는 몇 살인데 지금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니? 라든지 아니면 너 그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너 이것도 지금 몰랐구나 라고 오히려 되려 공격받는 경우입니다. 왜냐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수준이나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들통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역으로 나의 수준이 평가받았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아, 내가 질문하면 내 수준이 들통나는구나, 엄마가 나에 대해 실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이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도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숨겨두는 경우가 있겠죠. 세 번째는 질문했을 때 그거를 아빠나 뭐 상대방이나 다른 곳으로 미루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해결하고 뭔가 탐구하고 이렇게 실생활로 연결되도록 했을 때 아이가 그런 지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배우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미뤄버렸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하는 걸 엄마가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뭐 아빠한테 물어봐 라든지 아니면 네가 혼자서 해봐 이렇게 미루시기보다는 굉장히 그 태도를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도 탐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질문을 안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주 애석하게도 보통의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질문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. 아이들이 이 10세 이후에 자의식이 생기면서요, 단순히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꺼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.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. 예를 들면,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? 라는 환경적 요인도 좀 들어가고요. 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? 라는 관계성도 좀 들어가게 되고요. 또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내 수준이 탄로나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, 자기의 지적인 어떤 자아 존중감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질문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근데 이제 1, 2학년 때 또는 미취학 아동들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런 환경적이나 또는 관계적이나 아니면 그런 요인들이 많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질문이 아주 많을 때입니다.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거는 질문을 했을 때 존중해주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같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시는 경험이 많이 쌓인 아이들은요, 질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질문이 없다라고 했을 때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너는 왜 질문이 없어? 왜 안 물어봐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너가 무슨 생각했는지 궁금해. 이런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는 마음이 어땠어?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가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을 자꾸 유도하지 말고 생각이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. 어떤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하면서 엄마가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심리적인 안정과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에게 먼저 질문을 듣기보다 질문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많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. 평소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많이 질문하는 아이들은요, 또 역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고 자라기 때문에 또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에게 또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이가 질문이 없을 때 왜 아이가 질문이 없지? 넌 왜 안 물어봐?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많이 질문을 아이에게 해주세요. 너는 오늘 하루에 어땠어? 급식은 뭐가 나왔어? 그 반찬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? 하루 중에 어떤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요, 아이와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또 엄마에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때까지 천천히 아이의 속도에 맞게 기다려주면서 질문을 같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